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한 갈등 시즌 2 이종섭 놓고 충돌입니다. 네, 지금 이종섭 대사 즉시 귀국해야 된다 아니다를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 갈등이 시즌 2에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럼 귀국한다고 해서 마냥 대기하는 게 맞는 얘기냐,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시점에 지금 국민의힘 어제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죠.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도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만 누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느냐. 친윤을 넘어 찐윤이라고 얘기가 되는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비례대표 이거 재공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긴박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안철수 46, 이광재 40, 최재형 32, 곽상원 43. 이게 뭐냐? 중앙일보에서 몇몇의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이광재 여긴 분당 갑지역이죠. 최재형, 곽상원 여긴 종로입니다. 어제도 사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몇몇 지역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공개한 지역들이 계양을, 양산을 등등이었었죠. 근데 어제 공통적으로 약간 국힘이 앞서거나 아니면 또 선전하는 그런 곳들이 좀 주로 소개가 됐었는데 요번에는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46, 이광재 46%포인트 차이인데 그럼 오차범위 바뀐가? 근데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서울 종로 32, 43. 이건 오차범위 밖으로 곽상원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데는 어떠냐? 마포울, 함운경 33, 정청래 46, 경산, 조지현 32, 무소속 최경환이 42입니다. 전주울, 정운천 22, 이성윤 47. 일부 이제 주목받는 지역들 좀 꼽아서 중앙일보가 지금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는 국힘이 좀 선전하는 지역이었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국힘이 밀리는 민주당이 선전하는 그런 지역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앞서 윤한 갈등 시즌 2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새롭게 공개된 이 부분들인데 볼까요? 여기 성남 분당갑, 서울 종로 포인트는 다 수도권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선전하는 곳 수도권입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2번 조국, 1번은 반윤 박은정입니다. 박은정, 들어봤는데 박은정 검사를 얘기를 하죠. 박은정 검사. 사실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이 감찰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징계 이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해임 조치가 내려졌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했는데 비례 1번을 받았습니다. 여자 중에 1등은 사실 이게 국민참여투표를 결정한 건데 여자 중에 1등은 박은정, 남자 중에 1등은 조국 대표였었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정부 첫 면허 정지. 의대 교수 25일 일괄 사직. 네. 사실 의대 교수들 25일 날 일괄 사직합니다. 17개 대학은 이미 얘기를 했고 7개 대학 검토 중입니다라고 했는데 새롭게 서울대, 연대, 전북대 의대 교수들도 우리도 같이 25일 날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도 다시 한번 카드를 꺼내 들었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우리 진짜 면허 정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협 간부 2명한테 실제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대강 한 달째입니다. 한 달 내내 계속 저희도 강대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윤 의사 만나 대화 나서달라 첫 설득.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나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이날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좀 설득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내밀면서 한 얘기가 이 고소하지 말아라. 꼭 이거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라 고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또 의사들 입장에선 2,000명 고소하지 말아라. 누가 먼저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양쪽이 조금씩만 물러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오선 푸틴, 더 강한 러시아. 멀어지는 우크라이나의 봄입니다. 네, 어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시 한번 다음 대선 한 번 더 연장하는 이 대선에 다시 한번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 여기 볼까요? 역대 최고 87%의 득표율이었습니다. 종신 집권을 향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일단 2000년에 푸틴, 이때 대통령 누구였냐라는 거죠. 2000년 푸틴, 2004년 푸틴, 메드베데프 잠깐 왔다가 푸틴입니다. 네. 5연속이 아니라 2연속하고 메드베데프 잠깐 찍고 3연속으로 또 다시 푸틴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면 요번 임기까지 다 끝내면 30년을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집권한 유례가 없다. 스탈린도 29년을 집권했습니다. 근데 이걸 마치면 30년 집권이고 더불어서 이게 종료된 2030년에 다시 한번 육선 도전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걸어가고 있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인가? 네, 울고 있죠. 누가 울고 있나요? 네, 누워있는 돌 조각상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우나 봤더니 요 눈물 끝에 요게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코리아, 대한민국이란 깃발이 써져 있는 작은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 살짝 지금 파도에 좀 이렇게 쓸그러져 있죠.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 모습과 함께 0.7이라는 글씨가 크게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난해 이제 역대 최저 출산율 0.72가 나왔다라고 했죠. 역대 최저 출산율에 지금 대구 달서구 선사유적공원인데 여기에 있는 이만홍, 네, 2만 년의 역사를 간직한 원시인이라고 해요. 네, 거대한 원시인, 이름이 이만홍이라고 합니다. 이만홍이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2만 년 역사 중에 이렇게나 출산율이 문제였던 적은 없다라는 걸까요? 네, 이 울고 있는 이만홍이 활짝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또 뭐가 또인지 보겠습니다. 이종섭 리스크 증폭, 윤한 2차 충돌 기류입니다. 일단 충돌은 아니고요. 충돌 기류다라고 했어요. 뭔가 팽팽한 태풍의 눈 같은 긴장감이 감돈다라는 얘긴 거겠죠. 2차 충돌 기류, 이 기류. 왜 2차 충돌 기류냐? 다음 기사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용산 이종섭 조기 귀국 부적절. 황상무 발언엔 확대 해석 말라. 어제 저희 아침 방송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이냐? 먼저 이종섭 이 대사 관련해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응할 거다.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했는데 이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냥 대기하는 게 적절한 일이냐, 부적절하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더불어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입장도 또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실이 특정 현안과 관련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은 개인의 잘못이고 실수인 거지 이게 대통령실의 언론관이나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입장을 바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대통령실이 황상무 수석 그리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연달아서 입장을 낸 이유 사실 직전 날 저녁 퇴근길에 했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이 얘기 때문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섭 대사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퇴근길 저 발언이 있었고 이튿날 조간에서 다 헤드라인으로 일면에 다 전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 조간들은 다 2차 충돌 혹은 충돌, 기류 시즌2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거 충돌입니까? 아닙니까? 뭐 충돌 기미가 있는 거죠. 기미. 네, 기미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총선을 한 20일도 안 남았거든요. 네. 지난번에 3달 전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고가의 핸드백 문제 갖고 붙었는데 이번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기 귀국 문제하고 또 황상무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그 발언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싸울 일인가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고가의 핸드백 문제도 그렇고 이게 싸울 일이에요?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좀 싸울 일 갖고 여당이 싸워야죠. 대통령실하고 여당의 비대위원장하고 싸울 일 같지 않고 싸운다. 그리고 소통을 왜 안 하냐. 서로 얘기를 듣고 오가야 되잖아요. 네. 일본 말에 하면은 네마와시라는 말이 있어요. 네마와시. 나무를 옮길 때 네. 뿌리 장가지를 정리하고 나무를 옮기는데 서로 왜 얘기를 안 하냔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절대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 대통령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네. 그건 법률적으로 관료적인 사고방식은 일리는 있어요. 왜 그 피의자 신분이고 허락을 맡았는데 왜 가면 안 되냐. 안보 문제로 호주 대사가 중요한데 네. 가는데 왜 자리를 비우라고 그러냐. 하지만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장에서는 호주 대사가 과거에 주한 미국 대사도 1년 8개월간 비운 적이 있거든요. 네. 대사가 그렇게 뭐 한시가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20일도 안 남았는데 네. 국내에 들어와서 대기하다가 공수처 조사가 없으면은 공수처랑 좀 얘기 좀 한 다음에 다시 출국해도 되는 문제고 지금은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왜 국민을 무시하느냐 이거 갖고 좀 화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너무 강성 지지자만 보고 가는데 저는 좀 빨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뜻대로 네.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저는 총선을 앞두고 계속 저렇게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 문제라든지 황상무 수석 갖고 계속 엇박자를 놓으면은 네. 저는 이번 주 내로 조치가 안 나오면은 총선을 포기하는 그 제스처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작은 문제가 네. 심각한 문제로 커지고 이번 총선이 먼저 변화를 선도해서 중원을 점령한 자, 수도권, 충청권을 선점하면은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민감한 문제를 지금 대책 없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나 대립하면서 굳이 총선? 아까 뭐 20일도 안 남았는데 말씀하셨는데 20일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21일, 20일 정도 지금 남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싸울 일이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슬쩍 편을 좀 들어주신 게 한동훈 위원장 좀 뜻대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뜻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라는 말씀이실 텐데 다음 기사를 볼까요? 대통령실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냐? 대통령실 이종섭 즉각 귀국 요구 매우 부적절. 한 해 불쾌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 어제 오전 방송이 끝나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다.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혹시 느끼셨나요? 사실 이 부분 하나 더 있죠, 저희가. 네.
좀 더 이 어제 나온 대통령실 입장을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 이종섭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도 받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 했습니다. 혹시 살짝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좀 더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이 인사들은 이거 윤 대통령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뭐 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굉장히 강경한 이런 어떤 멘트들 이런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 거 아니겠느냐.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지금 경로한 건가? 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변인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렇게 조금은 격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어떠한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처음부터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어떠한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통령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을 강하게 표면을 하면서 점점 더 강대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선수들 지금 마음이 굉장히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시작할 때도 봤지만 어떠한 지지율의 추세라든지 여론조사를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들로 3월 초부터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총선을 기획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한동훈이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3년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민의힘이 이 정권의 추진을 위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강대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께도 많이 실망스러울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3년간의 임기에도 조금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약간 양쪽의 주장이 저마다 서로 이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충돌로 비춰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길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한때 황상무 사퇴 검토. 근데 야 공세에 끌려갈 수 없다. 공식 부인. 네.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검토를 했었지만 야당 공세에 끌려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일단 부인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윤경호 위원님. 사실 야당 말고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저희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다가 야당 공세에 끌려갈 수 없다고 중단을 했다는 건 자칫 신경전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게 야당의 공세만으로 지금 끝난 사안인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쟁의 사안인가.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만나본 분들은 평소에 난 별로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런 분들도 이구동성 아니 왜 이 시점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지? 평론을 하니까 한번 얘기해 줘봐. 제가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도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 국민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도 있을 수 있고요. 중도 국민들도 있을 수 있고 저기 나온 것처럼 민주당에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국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시중의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세 부류의 국민 중에 다수가 이종섭을 왜 지금 저렇게 무리를 해서 보냈지? 왜 무리라고 생각해요?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라는 사법적인 조치를 내려놨는데 네. 그걸 대통령실이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인사발령을 낸 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출국 금지라는 거를 그냥 해제해버리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곳을 무력화 형해화해버리는 것에다가 공권력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권 행사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써버리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누가 과연 그래 할 만한 일을 한 거야라고 생각하겠어요? 호주 대사 뭐 국방 외교를 위해서 국방장관 출신을 보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논리가 국민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런 비판적인 견해가 지난주 금요일에 매주 자체 여론조사를 내는 갤럽의 수치에 그대로 투영이 돼 있잖아요. 아니 수도권 인근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0%대에서 무려 반토막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양쪽에 뭐 어느 쪽을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에 간판을 달고 나와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뛰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대통령실 수석을 했던 김은혜 성남에 나온 분당에 나온 김은혜 씨마저도 이 안에 대해서 이종섭 들어와야 된다. 황상무 물러나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선거 국면에서는 이거 하나가 잘못하면 선거 판을 다 덮어버렸다라고 얘기될 만큼 위기감이 큰 사안이죠. 네. 아마 말씀 중에 나온 여론조사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서울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울 주변 지역이 아니라 서울 지역. 네, 서울 지역이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얘기가 나왔었죠. 15%포인트가 좀 떨어졌다라는 바로 그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 기사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마이웨이, 스텝고인 용산, 긴장감 도는 당정 관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마이웨이, 내 생각은 이래요. 쭉 가던 길 가는 거고요. 용산은 스텝이 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정 관계 이거 괜찮을까? 긴장감이 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제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볼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곧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외부에서 회의 도중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잠깐 본 수준이어서 한동훈 위원장님의 입장이 어떤 상식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설득해 나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입장은 그대로다. 우리라고 얘기를 했죠. 한동훈 비대위. 우리 입장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가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후에 나온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국민일보가 마이웨이라고 표현을 했죠. 입장이 변한 게 없다라는 건데 혹시 하루가 지난 오늘은 어떨까? 오늘 조금 전 오전 7시 30분 장동혁 사무총장이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당의 입장이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공직자로서 어떤 지위에 있으면서 언행을 했을 때는 그 지위의 무게만큼 그 언행의 책임도 무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쟁으로 계속 논란이 되거나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들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니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전 나온 이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직접 이 브리핑 아침 시간을 맞아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굉장히 뭐 당정 간 충돌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소통?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에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용산과 소통하는 한 방편 아니겠느냐. 우리 입장은 기존과 똑같다. 변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확실해지는 건 용산의 생각과 지금 국힘 한동훈 비대위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방향이 달라서 결국은 충돌한 사건이 앞서서 있었죠. 이른바 1차 충돌 때입니다.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네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었던 당시에 현재 상태로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뜻을 당시 이관섭 실장이 전했다라는 거였었죠.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은 직접 뭐 언론 이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1차 충돌이 있었고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같이 만나면서 또 봉합이 되는 건가 하고 끝났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양쪽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충돌 지점까지 갔었던 사안인 건데 그럼 이번엔 어떨 것이냐.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번엔 상호 간 좀 방향 조정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총선이 또 3주 앞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방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합의점이 나올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없었다면 이건 네. 충분히 어떤 방향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총선이 D-22일입니다. 22일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이종섭 전 장관과 황상무 수석의 발언들은요. 수습하기에도 한참 지났어요. 지금 뭐 오늘 내일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수습이 안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속이 터질 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사고 뭉치형이 있는데 그 형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이제는 이러다가 집안 말아먹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집안은 살려야지 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종수 전 장관과 황상무 수석에 대한 거치입니다. 근데 앞서 보면은 윤한 갈등의 이 요인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단순하고 심플하거든요. 1차 때는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거였어요. 2차 때는 뭐냐면 대통령 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본부 불가침이에요. 본인과 부인은 절대 신성 불가침이 돼야 된다.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종섭 장관이나 황상무 수석도 어차피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돼서 다 발언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된 거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 보십시오. 이분은 이 사건의 스모킹건입니다. 이분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들이 결국엔 대통령실에서 누구의 지시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이 됐느냐 밝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관련됐겠어요? 꼭지점에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모두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본인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고 버티고 있다. 그리고 황상무 수석도 보세요. 이걸 MBC 잘 들어요. 그냥 이 특정 언론이 아니라 MBC 잘 들으면 뭐냐면 MBC만 오로지 이종섭 전 장관을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타켓을 해서 회칼 사건, 테러 사건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한 묶음이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이 사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총선 20일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 11일 날 공정과 상식이라는 주제로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속이 터져서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본인조차 입틀막이 될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걱정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렇죠. 네. 한동훈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참 조곤조곤 말씀을 하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민일보 그 사진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뒤에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아마 써 있는 것 같아요. 저 말은 한동훈에게 일할 기회를 다시 달라. 이번 총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뜻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아마 지금 국민일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나가고 있는 스탠스가 용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사진을 쓴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국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총선 네. 과정에서
오늘 내일은 그럴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동혁 사무총장 이야기한 걸 보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내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간에 네. 이 두 명이 당정에서 만나서 한번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국민들께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는 지금 전국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국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큰 사안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직접 만나서 1시 바삐 빨리 이 상황 해소해라,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만평에 이런 게 나왔어요. 같이 볼까요? 네. 국힘의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지금 뭔가 이 스피커를 들고 이러다 다 망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상무 이종섭인 것 같아요. 네, 부서지는 글들, 말들 누구한테 하느냐? 큰 돌 석상이 있습니다. 굳건히 서 있는 윤 돌 석상에 이러다 다 망해라고 제목이 눈물의 메아리 고개. 네, 눈물의 메아리 고개.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눈물의 메아리 고개. 이 고개 넘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넘고 울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하면 되죠. 네, 늦을수록 이제 사태 수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대개 부동층이나 무당층들이 총선 2주 전에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근데 사전투표는 또 4월 5일에서 6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내일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네. 황상무 수석하고 왜 중요하냐. 국민들이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태도.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정권 심판론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의 대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원맨쇼를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또 높아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한 차이로 민주당은 또 앞섰거든요. 근데 지금 이종섭 장관하고 황상무 수석 실언이나 그 수사 해외 출국 문제 나오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려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 다시 커지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조국 신당 지지율도 또 정권 심판론을 타고 또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태도를 보고 있다, 대통령의. 그래서 왜 몇 년 전에 교수협의회에서 올해 한자성어를 만들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군주 민수. 예? 임금은 배고 국민은 바다, 물이다, 강물이다. 그래서 배가, 물이 얼마든지 배를 뒤집기도 하고 잘 가게 순항도 시킨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면 돌파한다고 그랬는데 정면 돌파는 고속도로에서는 정면 돌파해도 되는데 낭떠러지에서 정면 돌파하면 그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정면 돌파할 때가 아니고 우회로를 모색할 때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좀 잘 들어라.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주 민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혹시 한동훈 위원장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도부 말고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거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여 후보들 용산이 이종섭 황상무 사고쳐 반발. 친윤도 동조입니다. 일단 당 내부 분위기는 한동훈 위원장과 좀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이 부분인 거죠. 친윤도 동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차 충돌 때는 당내 친윤이 좀 별도로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런데 친윤도 동조하고 있다. 여기서 동조하는 친윤 누군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종섭 그 호주 대사도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직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겠다.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도 충분히 뭐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귀국해서 본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종섭 대사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용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대선 때 윤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1차 충돌 때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이 단체 카톡방에 뭘 올렸냐면 그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려서 다른 의원들과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윤 대통령 어떤 친윤, 찐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이용 의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용 의원도 이종섭 대사 귀국해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음 기사 보시죠. 수도권 친윤까지 한동훈과 한 목소리. 이번엔 당대 윤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당대 윤 양상. 이게 1차 때랑 좀 다르다라는 취지가 이번에는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과연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 변하는 거 없다. 이종섭 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명 정권 대사, 네. 황상무 수석 대통령의 참모, 뭐 문제 없다고 이미 얘기했지 않냐.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문제는 자, 수도권 지역이 왜 민감한가? 그럼 대통령실은요, 수도권 지역의 여론만 듣겠어요? 뭐 다른 지방 지역의 여론도 네. 또 같이 감안을 하겠죠.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면 과연 그 유불리를 따져볼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애가 탈 노릇이겠죠. 하물며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를 한 당사자들은 네. 오죽하겠나. 그러니까 이용 의원이 아마 경기도 하남일 거예요. 네, 네. 지역구를 맡은 게. 경기도 하남 지역만 해도 본인이 다녀보니 황상무 수석의 발언과 이종섭 대사의 해외 도피 논란 이게 일반 유권자들을 만나면 그 얘기부터 먼저 꺼내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느닷없이 불쑥 던졌을 때는 이거 상당히 사안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지하에 그냥 일종의 거절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에 무슨 카드를 내놓을 건가. 오히려 여기에 더 관심이 지금 쏠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인가에 대통령실에 관심이 좀 쏠려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게. 아까 저희 말씀 중에 이종섭 대사가 만약에 입을 열면 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꼭지점에 윤 대통령이 있을 거다라는 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이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목이 쏠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 출근길 기자문답 중단, 어제 제주 방문 일정 취소. 한동훈 위원장 어제 출근할 때 항상 기자들이 그 문 앞에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가끔은 20분도 하고요. 30분도 하고요.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기자문답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제주를 가기로 했었던 이 방문 일정도 취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출근길에 왜 기자문답을 안 하고 갔는지 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배이신 날이 아니라서 제가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괜히 좀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내가 선대위에서 하는 얘기랑 선대위 어차피 가서 할 얘기인데 그걸 굳이 이 앞에서 뭐 몇 분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자꾸 메시지가 겹치니까 그냥 선대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서 안 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강전혜 변호사님. 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이 저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 용산의 의견을 정확하게 저는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지금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든지 더 이상의 질문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이 혹시라도 어떠한 이제 야권에서의 정쟁에 또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에 그 행동을 봤을 때는 기자들과 굉장히 그 기자회견을 편안하게 하고 어디에서든지 이야기들을 오히려 많이 하는 타입이었었거든요. 그랬죠.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부담스럽고 한마디 한마디가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 가는 일정도 취소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국 일정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용산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할 말이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언론이 다 출근길 질의응답을 패스했네. 이제 중단인가? 도어 스태핑 중단?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런 알림 공지가 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백브리핑을 전격 중단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선대위 체제로 전환된 만큼 출근 시 매번 진행하던 백브리핑을 필요시에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시로 진행하는데 필요시에라는 부분이 붙었죠. 네. 언제가 필요한 시기인지는 판단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단 계속 하던 게 공교롭게 지금 이제 선대위 했으니까 이제는 좀 필요시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 단순히 이종섭 또 황상무 이 수석에 대한 요 논란 외에 다른 게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복심 이철규 비례 후보 바로 잡아라. 이 막판 공천 파동입니다. 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철규 의원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윤복심이다라는 지금 이 형용사가 앞에 붙었어요. 윤복심 이철규 의원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 후보 바로 잡아라.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국민의 미래 후보 공천 결과 아쉬움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라면서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라며 이분들께 마음 깊이 미안함을 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어제 이 비례 후보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기사로 다시 가볼까요? 네, 여기에요. 지금 비례 순번 1번부터 30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최보윤, 박충권, 최수진 등등등 가다가 지금 여기 11번 한지아 지금 비대위원이죠. 을지의대 부교수. 그리고 15번 김예지, 국민의 미래 지금 현재 의원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미래로 갔죠. 현역 의원이 필요한 만큼. 두 사람이 다 결국 비대위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결국 친한만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게 이철규 의원의 지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철규 의원은 누구나 알다시피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이철규 영입 인지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앞순위에 돼 있지 않고 뒷순위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이철규 영입 인지위원장이 생각하는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굴까 또 추측을 해보면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 24번에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이죠. 저기가 이제 광주지검에서 이제 수사관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아주 깊은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24번이에요. 네. 24번이면 당선권 바뀝니다. 지금 그 24번 받고 나서 이분은 사퇴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철규 영입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주기환 24번 광주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이분이 사퇴를 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24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연관성을 보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용산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비례순번이다. 그리고 이제 영입 인재 위주로 1번부터 당선권을 했던 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이 많이 반영됐잖아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정치권에서 영입 인재를 해서 뭐 그냥 영입만 해놓고 아무 데도 안 쓸 겁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진 배치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지금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2차전 내 사람을 얼마만큼 비율로 섞느냐에 대한 어떤 또 그런 그 힘겨루기다.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 사람을 얼마만큼 심을 수 있느냐의 다툼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찐윤 일부 비례공천 4천 바로잡아야 한동훈 직격. 여기서 말하는 찐윤이 바로 이철규 의원인 거죠.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했다라는 건데 이 기사 속에 이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친한 핵심 관계자는 친한동훈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이 용산을 등에 업고 윤한 갈등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다라면서 본질은 이철규 사람 심기를 공관위가 거부한 거다라고 반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영주 대변인이 해주신 약간 그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로운 게 앞서서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 두 사람에 대해서 갈등인 거야라고 하는 와중에 바로 이런 비례 또 이 공천에 대한 비판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윤영걸 대표님 별개의 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오비일학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의 연장선 아닌가. 지금 뭐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다지만은 이철규 의원이 친윤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를 물론 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서운해하는 거를 대신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도로 하긴 했지만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배제한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천에 큰 문제는 없어요. 비교적 저는 사심 없이 했고 다만 이제 하나 문제는 호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 적었다는 거. 그리고 김위상이라는 분은 노조 쪽 민노총에 있은 분인데 이분이 공금 횡령에다가 폭력 전과도 있고 면접에도 안 왔고 등록도 안 했는데 접수도 안 했는데 또 번호가 딱 10번으로 됐어요. 저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제 또 공관위원장 또 발표하면서 정상인과 장애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도 좀 저는 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것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긴 하지만은 정상인과 장애인 이런 좀 마이크로한 부분이 좀 배려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는 괜찮고 앞으로 좀 더 수정은 좀 할 수 있다고 봐요. 미세 조정, 퇴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틀에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찐윤 이철규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에 아까 장동혁 사무총장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몇 가지 절차에 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국민의 미래 관련자들로부터 당원상 그리고 또 선례와 여러 것을 고려했을 때 공관위에서 그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고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혜지 의원을 다시 공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용해인 의원처럼 셀프 공천도 아닙니다. 특정 인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친한 인사로 공천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특정 인사가 추천한 사람을 공천 안 했다고 그 사람을 또 친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녹아있는
좀 강렬한 이 발언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 좀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골치 아픈 상황 여기도 있습니다. 아까 친윤 이철규 의원의 이 문제 제기 말고 또 다른 친윤이죠. 장해찬 부산 수영 전 후보였습니다. 장해찬 후보. 막말 공천 취소 장해찬 같은 선거구 무소속 출마 어제 저 무소속으로 나오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승리해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 들려드렸습니다만 윤 8차례 언급하며 장해찬 무소속 출마. 윤석열 대통령을 8번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윤경호 위원님, 지금 8번이나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결국 윤 대통령을 앞세워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이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은 그럼 뭐냐에 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글쎄 윤 대통령을 판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해찬이라는 저 후보가 뭐가 본인에게 문제가 됐는가 이걸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내 공천, 당내 경선, 당내 심사에서만 본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막말이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유권자,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 잘 쓰는 말, 국민의 눈높이에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만약에 후자라면 과연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을 8차례나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팔면서 나올 수 있을까. 선출직이라는 게 되기만 하면 모든 면죄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일 것 같습니다. 네, 큰 오산일 수 있다라는 게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